안녕하세요. 한스연TV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미노산에 왜 효과가 없는지, 어떤 아미노산은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어떤 아미노산은 또 왜 효과가 전혀 없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효과가 없는 아미노산이라는 것은 어떤 이유로 효과가 없는지 그 이유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보통 이러이러한 제품은 이렇게 막 좋아요 라는 얘기 위주로만 말씀을 듣다 보니 뭐 항상 그 특정 회사나 아니면 그 어떤 뭐 그 제품을 홍보하시는 분들 얘기에서는 항상 그 불신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이유를 알고 이렇게 바라보시면 그 어떤 제품의 효과가 떨어지는 이유와 효과가 어떤 제품은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효과가 없는 아미노산이 어떤 것인가를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건데요. 앞서 아미노산의 원료와 제조 기술에 대해서 좀 긴 시간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을 이해하고 이리 들어오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보통 농약 치실 때마다 그 식물 영양제를 같이 놉니다. 그런 식물 영양제로 많이 사용하는 부분들이 아미노산이죠. 아미노산을 뿌렸을 때 효과를 상당히 많이 기대하시는 분도 있고, 효과가 거의 없어서 뭐 그냥 의뢰인 두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효과를 많이 보셨던 분들은 그런 기대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화학가수분해를 해서 만드는 깃털이나 가죽으로 화학가수분해서 만드는 아미노산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품질 관리 수준에서 만드냐에 따라 품질 수준이 상당히 높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저가의 효과가 거의 없는 그냥 그 요소 비료나 아니면 뭐 유기질로 만들어진 유기물 질소질을 준다 정도 수준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 이유가 화학가수분해라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아미노산을 분해하면서 단백질을 분해하면서 아미노산의 구조들이 그대로 모양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추출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아미노산의 구조 자체도 다 이렇게 깨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소위 제가 자주 예를 드는 벽돌 얘기를 자주 드는데요. 집짓기한 벽돌에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안에 금이가 있거나, 아니면 밖에 벽을 해야 되는데 뭐 벽돌의 한쪽 귀퉁이가 이제 떨어져 나갔으면 외관상으로도 보기가 안 좋고, 또 벽돌끼리 서로 맞닿아야 되는 한쪽 부분에서 이렇게 벽돌이 깨져 있으면 벽돌이 쌓다가 무너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미노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미노산은 어떤 구조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쭉 연결돼서 펩타이드가 됐을 때,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뭉쳤을 때 어떤 효과를 보이는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구조물이 원래 모습을 갖지 못하면 모양은 우리가 볼 때 얼핏 아미노산 같이 생겼지만 그 특정 아미노산의 기능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효과가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불활성화입니다. 40% 이상이 불활성화된다라는 이론이 있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했었죠. 예, 화학가수분해라면 거의 절반 가까이가 불활성화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한 효과의 반밖에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래도 이런 부분은 있을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느 원료로 썼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좋은 효과를 봤었는데 무슨 얘기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요런 류의 제품들까지만 써보셨기 때문에 아미노산은 이 정도까지의 효과가 있는 것이라는 기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치에 다다르는 제일 좋은 제품도 그 기준치까지만 오겠죠. 하지만 세상에는 그보다 더 좋은 제품이 있습니다. 이런 효소 가수분해만 해서 이쪽에 화학 가수분해한 것보다 유리아미노산 함량이 훨씬 더 높고 순도도 훨씬 높고 불활성화되는 것도 하나도 없는 그런 제품이 있어요. 이런 제품은 국내에 소개된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사용해 보신 분이 거의 없어요.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써온 아미노산은 다 이랬으니 아미노산은 원래 이럴 거야, 이 정도야, 그 중에서 좋은 거 나쁜 거 효과가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걸 구분했었다면, 그거보다 훨씬 좋은 거를 만약에 보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기대 수준이 왜 여기가 낮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그림을 또 동일하지만 달리 보면, 지금 많은 아미노산들이 화학적 가수분해를 통해서 구조물들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털이나 가죽의 펩타이드 결합이 아주 단단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단단한 결합을 깨기 위해서는 강산으로밖에 못 깬다. 강산으로 깨지 않는 특수한 기술을 가진 업체는 일부 있습니다.
똑같은 가죽으로 만들지만 강산으로 깨지 않고 그 유기농으로 인증될 수 있는 화학 처리를 하지 않는 업체도 있어요. 이탈리아 일사라는 회사고요. 그 제품도 제가 그 국내 수입 판매를 하는데, 그런 특수한 업체를 빼고 나면 99.9%다 강산으로 깹니다. 그러고 나면 강산에 어떤 눈이 있을까요? 그래서 펩타이드 선, 여기 있는 뭐 아스팔틱과 세린 사이의 선만 끊어야지, 세린과 글루타믹산 사이에 이 선만 끊어야지라고 강산이 가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조를 끊으면서 같이 아스팔틱산의 일부 구조도 깨고 뭐 세린의 구조도 같이 부시고, 그런 구조물들이 많이 부서져요. 그런데 잘 안 부서지는 구조물이 글라이신, 알라닌, 프롤린 같은 것들은 잘 안 부서집니다. 이런 성분들은 그나마 좋은 품질의 가죽으로 기술력을 갖춘 업체들은 이런 성분을 좀 높게 뽑아낼 수 있어요. 하지만 나머지 아미노산은 대부분 깨져나간다. 아미노산 구조도 깨지고, 깨진 아미노산은 정상적인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우리가 뭐 100이라는 아미노산을 넣으면 100의 효과가 나와줘야 되는데 100이라는 아미노산을 집어넣었지만 그 중에 상당수가 깨져서 뭐 50이나 60 정도의 효과도 못 나타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보다 더한 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불활성화되는 이유 때문에 더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강산으로 아미노산을 만들었을 때는 효과가 반감된다. 그럼 효소 가수분해만 한 제품은 효과가 그럼 반감되는 게 없으니까 훨씬 뛰어나겠죠. 그 차이를 느껴보시려면 사실 효소 가수분해를 했다는 그런 제품을 한번 경험해 봐야지만, 제가 말씀드린 기존에 썼던 것들이 정말 효과가 얘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은 짧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래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로 어떤 아미노산이 효과가 또 없게 되는지 그 이유를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